먹는 게 약간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얼마까지는 사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은 잘 없는 거 같아요. 야금야금 먹는데 이거 하나 잘못해서 뚝뚝 빠지잖아요. 그럼 저 줄을 저게 뭐 바위가 한 줄 두 줄을 그냥 미리 제가 걸어 놓는 거거든요. 절반 이상 해송은 안 하고 내려가면은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 것 중에 조감팀 하는 거 진짜. 이거는 하루 더 가겠다 싶어서 산 거예요. 아니 그냥 시초에 많이 오르길래 조금 떨어졌을 때 사고 떨어지면 바로 손절할까 했는데 올라가길래 조금이라도 뭐 원래 9시에서 오전 매매는 저는 손실이 많이 나길래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날은 너무 섹터가 강하길래 조금만 하고 10,000원이라도 벌면 종가 매매할 때 심리가 조금 좋을 것 같아서 해봤어요. 원래 그러면 메인으로 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종가 매매를 배워보려고 네. 되게 아직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종가 매매가 초보자들한테 적합할 것 같아서 시세 나오는 거 다 보고 네. 횡보할 때만 사야 되겠다. 음. 그래서 2시 반 이후에만 사야겠다 생각해서 저렇게 사보고 있는 편입니다. 조금 빠르시네요. 네. 이게 아까도 매도를 안 했죠? 이거 매도한 거예요? 예. 아 그때는 매도가 안 시외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아. 10월 3일 날에. 그래서 수익이 하이스틸 대동스틸이 전날 나와서 그 다음 날에도 저렇게 횡보하길래 미리 1시 반쯤에 조금 사놔서 나중에 2시 반 되기 전에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려고 했는데 빠지길래 그냥 다 손절해버렸어요. 화성밸브가 잘못 산 건데 어디가 잘못 산 건데요? 이 현상을 갖고 세 번째 날이어서 동양철거는 이미 닫혀 있어서 뭐 막판에 저게 풀려가지고 얘도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저때 제 생각에는 근데 손절할 시간도 없었어요. 3시 네네. 20분 막판이니까. 근데 네. 버텨보니까 투경 예고가 있는데도 시외에서 계속 음봉 1% 2% 뜨다가 막판에 양전 전환을 했거든요. 네. 다만 뉴스가 좀 안 좋은 게 떴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날 그 휴일날 말고 7일날 아침인가 기초쇼에서는 좀 호재로 보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어찌됐건 인터뷰가 7월에 있으니까 한 번쯤 빠져나올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만 수익을 주면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인터뷰 시작하니까 확 빠지길래 다음날 아침에 말씀하신 예. 거죠? 오전 안 하신다고. 이게 원래 오전을 아주 10시 이전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구리값이 네. 전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예약 매매를 좀 걸어놔서 구리값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시세가 올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는 미리 좀 저점의 예측으로 조금 걸어놨는데 자동으로 저렇게 매매가 되더라고요. 근데 좀 더 빠지면 구리값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팔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시세가 좀 줘서 그냥 팔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10시 20분에 거의 1배수 다 태우셨네요? 그쵸. 이건 왜? 이게 어떤 우린 BTS 이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이때는 시추 관련 주여서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7일, 10일 큰 손실이 너무 나서 그날은 매매를 바로 접었는데 그래도 11일부터는 손실을 좀 메꿔보려면 그래 이제는 동양철관이랑 화성밸브 말고 시추 관련 주니까 우린 PTS가 그때 뭐 좀 괜찮다고 말이 나와서 저렇게 해서 산 것 같아요. 종가 매매만 하고 싶으신 거죠? 예, 종가 매매를 하려도 타점을 정확히 알면 참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뉴스랑 연결시켜서 하면 조금 더 약간 스윙 비슷하게 모아가면 했을 때 7월달 보시면 나쁘지 않아서 네. 이걸 그렇게 하는 것도 접목시켜도 괜찮나.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 매매로 수익을 조금 보고 오전에 바로 시초에 저는 대부분 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종가 매매할 때도 아까 말한 그 차트대로 했을 때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제대로 먹는데 오전에 손실로 보고 시작하면 종가에 조금만 손실이 나도 바로 팔아버리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시세가 있어도 못 먹더라고요. 그렇죠. 심리가 예. 심리가 안 받쳐주니까. 이게 아마 우선주가 그날 상한가 가서 네. 그러니까
걔가 이제 기억나요? 걸려 네, 있으니까 기억나요. 얘를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는 그 다음날 조금 수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계속 시외도 빠지길래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가 너무 많이 빠졌길래 한 번쯤 올라올 것 같은데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왜 하필 어버브예요? 그 반도체 주식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얘를 고른 이유가 전에 아마 그 관심 종목 반도체 정리했을 때 네. 그게 올랐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했던. 원래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참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하나 올라가 머트리얼즈요? 예,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 맞아요. 예. 이거를 좋아하셨다고요? 거래할 종목이 아예 아닌데? 왜냐면은 종목 끼도 없고 사실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건 좋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 관념에서 편견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습관이 망치니까 계좌를 망치니까 오전에 이렇게 많이 사는 거. 아예 하지 말라야지.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이런 것도 해보면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낮을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뭐 제가 말하는 게 100% 정답이 아닌 거고, 승률로 따져봤을 때 왜 저는 화성 밸브를 매매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주가 있던 뭐 동양철관 이런 거 매매했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한 템포 기다렸다가 오후에 매매를 해도 되는 건데 왜 이런 후발주를 오전에 급하게 많이 사셨는지. 조금 수익을 줬던 게 저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줬던 것 같아요. 대장주를 해야 되는데 2등주를 하다 보니까 손실도 표시는 많이 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셀에서 반을 정리를 하기는 했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버텨보면 또 올라올까 생각은 했었는데 안 올라와서 그 다음날 다 바로. 손절을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6월 달은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어디가 모나고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제 매매하신 거에 대한 기준이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있으시고, 좀 지금 뭐랄까 매매를 하시면서 고민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나쁜 습관이 들까봐 참 걱정이긴 한데 보면 대부분 수익 나는 게 종가 매매에서 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폴라리스 같은 건 종가 매매인데 대부분 다 일정을 예측해서 인터플렉스나 웨이버스 같은 경우도 이때쯤 되면 시추 관련돼서는 적의 대장주라는 그러니까 끼가 조금 있더라고요. 네, 종목에 대한 끼가 있어서. 그러니까 대장주인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를 안 하고 네. 저걸 해서 먹기는 먹었지만 다 예측 매매이니까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물론 네. 떨어졌으면 바로 손절을 하긴 네, 했었을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일정에 대한 것들이 너무 네. 이제 수익의 대부분이 종가 매매가 되면 참 안정적일 텐데 일정 매매라는 건 제가 봐도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무조건 종가 매매가 안전하다는 것도 아. 아니고, 종가 매매 해가지고 뭐 다음날 개파랑 마이너스 10%, 11% 이렇게 맞을 때도 있는 거고. 저는 일정 매매가 맞으시면 일정 매매 하신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보면 시간대가 10시 이후잖아요. 10시 이후에 떨어진 걸 이렇게 계속 받으시잖아요. 떨어진 걸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걸 주가가 하락할 때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나서 적어도 오후 1시쯤 이때쯤부터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질질질 빠지면은 내가 아무리 일정을 보고 샀다고 하지만 뭐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거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도 일정 하나만 보고 믿고 가기에는 그게 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리스크가 크잖아요. 조금만 좀 차분하게 사시면 일정 매매 하실 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매수 신호 발생. 그리고 막 이렇게 비중 파셨다가 또 이렇게 다시 사시고 하신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셔야 될 거는 지금의 장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슬슬 한 6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7월 초순, 지금 이제 7월 첫 주 거래에 맞췄는데 지금 지수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하락 장세가 오면은 일정 매매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이벤트 발생하기 뭐 이틀, 3일 전부터 움직이거나 그러지, 지금 보면은 한 달 뒤의 일정을 가지고 기대감을 이용해서 매매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은 이게 되는데 나중엔 또 장세에 따라서는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장세의 파악도 좀 잘 하셔야 돼요. 일정 매매를 하실 때는. 근데 뭐 8월 8일에 로보택시 이런 거 일정 캐치 하셔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고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 신호 발생.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종목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네. 책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게 계속 수익을 주다 보니까 저 종목만 보는 예,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솔직히 저는 전부 다 팔아서 많은 제 CD에서는 많은 수익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금 더 떨어지면 실적도 좋고 현대 관련주에서 뭐 글로비스 말고 저거는 또 무상증자를 한다는 얘기도 종토방이 조금 그러니까 여러 개 더구나 로보택시 관련주로 다른 건 안 오르는데 이거는 왜 오르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계속 저 주를 저게 뭐 바이가 한 주 두 주를 그냥 미리 제가 걸어 놓는 거거든요. 그냥 이 정도쯤 떨어지면 한 주 정도 사면 평단이 떨어지겠거니 네. 뭐 그런 식으로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없는 거네요. 예, 그쵸. 예, 그냥 실적만 믿고 저거는 올라갈 거라는 저도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저는 확실히 예, 아직 안 맞아서 예, 그래요.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좋은 매매였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이렇게 보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계속 받아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이 나중에 이제 갭이 나와서 이렇게 셀 잘 하셨긴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커지면은 진짜 되돌릴 수 없는 손실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계좌 실현손익 이 창에는 되게 플러스가 많아요. 근데 한 달 딱 통으로 맞아요. 치면 마이너스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이런 거 하나 맞는 거예요. 네. 계속 야금야금 먹는데 이거 하나 잘못해서 쭉쭉 빠지잖아요. 그럼 그 계좌 그냥 한 달 번 건 다 날라가거든요. 매수 신호 발생. 에너빌리티 쟤는 제가 손실을 각오하고 저것도 질문할 게 체코 원전 관련된 게 이제 7월 중순에 발표가 되는데 저거는 제 생각에는 뭐 프랑스 아니면 우리니까 주식에서 50%의 확률이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유튜브를 보고 뭐 계속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 쪽이 더 5% 정도라도 단가 부분이나 정치적인 이슈를 빼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 평가. 거기다가 7월 10일 날 나토에서 체코 대통령이랑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랑 미팅도 있다고 하면 네. 아마 19,000원이 깨졌으면 바로 손절을 다 때렸을 텐데 네. 그게 안 깨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네. 처음에는 30주, 40주만 샀다가 좀 빠지면 10주 덜어대고 네. 그러다가 안 빠지네 그러면 조금씩 모아가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저게 지금 120주나 돼버려가지고 손절 나면 그냥 19,000원 딱 잡아놓고 계시면 예. 저거는 난 그런 거면은 저도 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게 주식 시장에서의 50대 맞아요. 50이면 높은 뭐 배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반 주식에서 반반인데 이게 한 명이 살고 한 명이 죽는 그런 재료 같은 경우에는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소위 말하는 도박을 하는 거죠. 갬블링을 하는 건데 내가 이쪽이 이기겠다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큰 수익을 줄 수도 있는데 반대로는 큰 손실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5월 달에 HLB가 그 FDA 심사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때까지 HLB 다 통과될 거다. 다 뭐 FDA 승인 받을 거다. 이래가지고 계속 올라왔잖아요. 이때부터. 여기 주가가 뭐 3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거의 4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D-Day 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전날까지 사람들이 다 통과될 거다. HLB 뭐 다 통과될 거다. 그렇게 했는데 통과가 안 됐잖아요. 통과 안 되고 이렇게 점한가에 계속 가잖아요. 점한가 가면 팔지도 못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매매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훌짝에 밑에 그쵸. 갬블링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이 살고 한쪽이 죽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게 높은 확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은 비슷한 재료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 테마 뭐 전당대회를 했을 때 한쪽이 뽑히면은 다른 한쪽 나머지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매매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HLB는 좀 이렇게 움직였지만 우리가 정치적인 걸로 봤을 때는 만약에 후보를 선출을 한다, 뭐 대통령 뽑는다 그러면은 그 D-Day라고 하고 그날을 D-Day 전까지는 주가 계속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D-Day 날에만 매매를 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판가름이 나는 날에는 좀 조심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막 공부하신 거 제가 되게 리스펙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바탕으로 배팅을 해보고 싶다. 그럼 감내 가능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공부한 거에 너무 확신을 얻어서 많은 비중을 때려버리니까 이게 재기불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이렇게 맞아버리면은 복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할 때 뉴스케일 참가하세요? 아니 그거 어떻게 보면 뉴스케일이야? 네, 뉴스케일. 그러니까 이 섹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이스페타시스 있으면 엔비디아를 보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연결된 것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종목 컨택할 때도 내가 맞는 시드에 맞는 종목을 컨택하신 게 좀 중요하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멘토님하고 이렇게 봤지만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점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6월달과 7월달 거래한 것만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저랑 다른 스타일일 뿐이지 이게 막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종가 매매를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본업이 있으시니까, 본업이 있으시면은 오히려 이쪽 매매가 더 맞으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오래된 점은 종목 컨택 이런 건 둘째치고 한 가지 오래된 점은 장이 안 좋아지면 이거 진짜 안 먹힐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때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매매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거래대금이나 시장의 분위기로 파악을 하는데, 직장인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나중에 다 빠지고 나서야 그때가 시장이 안 좋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모아가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장 끝나고 나서라도 좀 복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왜 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공모가 괜찮아서? 신규 상장 당일에 시가 대비해서 너무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의 단위가에 좀 매수 수급 들어가 줄 걸 기대하고 했다가 실제로 단일가에 상승하지 못했는데 네. 제가 손절을 안 했습니다. 다음날 너무 갔다가 좀 크게 낮은 케이스입니다. 그럼 아예 풀장을 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낮에도 계속 보고 있으세요? 네. 진짜요? 안 힘드세요? 근데 사실 네. 제가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네. 장중에 계속 풀집중으로 보고 있지 못하고 네. 뭐 중간중간에 너무 피곤하면은 유튜브 잠깐씩 보기도 하고. 그러면 계속 책상에 앉아 있으세요? 9시부터 3시, 6시까지? 네. 근데 점심 시간 때는 네. 이제 간혹 원래 카페에서 매매를 하는데 간혹 늦잠을 자서 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매매하게 되는 경우는. 아침에 늦잠이요? 네. 종가 베팅 하신다면서요? 네. 근데 늦잠을 네. 그 대응은 그래서 마신 적도 있습니다. 늦잠 그렇게 자요? 종가에 사고? 아니 얼마나 자시는데? 아니, 늦잠을 자주 자진 않고 네. 어쩌다가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매수 금액이 한 달에 한 번이 많은데요? 매수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늦잠 잔 거 진짜 이해 안 가거든요. 약간 정신머리가 빠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전 그 계좌가 비어 있을 때잖아요. 그거는 대응을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전 어차피 할 거 없겠다 싶어서 자는 거지. 계좌에 주식 들고 계시다가 늦잠 자서 손실 엄청 크게 나시면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보통 이제 밤새 공부하다가 네. 진짜 막 5시, 6시 이럴 때 좀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좀 알람 소리를 못 듣는. 밤 사이에 어떤 공부를 하시는데요? 밤 사이에 뭐 강의 기간일 때는 강의 네. 듣고 강의 공부도 하고. 네. 매매했던 거 듣기도 하고. 근데 그럼 일정도 정리하고. 24시간 중에 거의 24시간 주식 다 넣고 계신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매일 지금 본업이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제 네.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뉴스도 하네. 저녁에 공부를 시작하셔서 새벽까지, 그러니까 아침 5시, 6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 말씀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늦잠을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8시간 이렇게 될 때 동안 계속 주식 공부를 하신다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8시간씩이나. 그럴 때는 이제 강의 기간일 때는 그러니까 강의 가서 돌려보고
정리하고. 그럼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진짜 하고 싶은 매매가 뭐예요? 저는 장중에는 일단 돌파 매매 조금 하고 싶은 것 같고. 꼭 그 풀장을 띄워야겠어요? 저는 진짜 비효율적이라 보는데. 아 근데 뭐 풀장 뛰는 거는 본인이 선택하신 거니까. 그럼 올라운더가 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멘토형은 또 다르게 막뭐 풀장을 무조건 뛰면 안 된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뛸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건 괜찮은데 이 풀장을 뛰었을 때 본인에게서 효율이 나오더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휴식을 할 때도 필요한 건데 분명히 휴식도 필요한 건데 밤낮 그렇게 세워서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극한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냐 이 말인 거죠. 근데 지금 본인한테 제일 수익이 잘 나는 건 뭐예요? 그나마 괜찮은 거. 내가 이건 좀 잘 맞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종가 베팅은 수익이 잘 났었는데 네. 한 4월 한 3주차 들어서부터 네. 수익 종가 베팅이 정말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럼 그때 돌파는 잘 맞았어요? 그때는 돌파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주로 손실 나는 건 거의 돌파인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밤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공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뭐 6시간, 7시간, 8시간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때 동안 다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 강의도 듣고 네. 매매했던 거 일지도 쓰고 네. 뭐 복귀 같은 것도 하고. 그 일지를 했을 때 본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인 것 같아요? 일단 돌파 매매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이 좀 문제점인 것 같고요. 네. 종가 베팅에 있어서는 일단 종목 선정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제가 그냥 말씀만 듣기로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8시간 동안 공부를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약간 비효율적으로 뭔가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인터넷 강의만 보고 나서 아 나는 공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교과서를 읽어봤다, 그 다음에 강의를 다 돌려봤다, 1배속 뭐 3배속 다 돌려봤다, 그럼 나는 공부가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에 해당이 되시는가 해서, 아니면 내가 오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했고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컨택했던 게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 같다,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는 건지. 시간적으로는 네. 좀 강의를 듣는데 더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봤던 강의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런 강의에서 뭐 여러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그 강의에서 기억나는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머릿속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시간을 쏟아붓는 게 약간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지를 봤을 때 진짜 이것도 아까 똑같이 그거 뭐야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왜 들어가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단지 이 뭐 돌파 봤을 때도 그냥 이거 뚫으니까 날라가겠지 하고 사는 느낌이고, 종가 베팅한 것도 뭐 전체적으로 다 뭐 공통점이 없어요. 그냥 느낌상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감에 의한 매매? 감에 의한 매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장중에 시장을 보면서 네. 제가 뭐 본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이슈를 보고 뭐 그 이슈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왜 이 종목을 선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떤 흐름을 기대하고 내 매수를 했는지, 뭐 손절했다면 왜 손절했고 익절했다면 그 구간에서 왜 익절했는지, 이런 것들 다 되짚어 보면서. 근데 저도 처음에는 진짜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데이터 쌓으려고 했어요. 네. 일부러. 그래서 그 막 매매가 많은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 자신 있어 하는 주력 매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해주고 그럼 그 다음날 갭상승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미수가 풀리면서 그랬던 트렌드에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또 네. 신규주가 한도 끝도 없이 죽고 지금은 사실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트렌드에 뒤처지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종목을 컨택을 하실 때도 보면 제가 전부 다는 안 봤지만 저는 뭐랄까 그냥 샀다가 아닌 말고의 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매매 종목이라든지 뭐 시세에 대한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건드렸다가 안 가면은 팔고 건드렸다가 안 가면 팔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걸리면은 수익 나고 안 걸리면 손실 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게 뭐랄까 당연히 일관되게 수익이 안 나죠. 종가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는 하시지만 사는 것들을 보면 오전장 위주로 매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전장 매매에서 좀 문제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매수 신호 발생. 그러니까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늦잠 자는 건 이해가 안 가고 그건 당연하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몇 시에 잤든 저는 뭐 6시에 자도 7시에 자도 그러니까 다음날 매매를 할 사람은 그 매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과정 중에 하나인 건데 그거를 못 하셨다는 것도 일단 첫 번째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늦잠을 잘 것 같다 뭐 새벽 4시까지 내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예약 매도 기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을 안 하신 것도 잘못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뭐랄까 밤에 그렇게까지 어떤 공부를 그렇게까지 하시길래 늦잠을 잘 만큼 다음날 매매에 영향을 줄 만큼 공부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혹시 지금 그 들고 계신 자료가 그 막 밤에 밤에 막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거는 제가 매매일지 쓴 것 중에 종가 베팅 한 것만 모아 놓은 거. 아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 여기 그 멘토님 블로그에 일지에 쓰셔가지고 네. 그거 좀 적기도 하고. 이 정도로 쓰시는데 8시간이 걸린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하고 뭐 강의 듣고 하는 그렇게 거. 하는데 8시간은 제가 풀집중으로 네, 그거는 뭐 네. 대충 이해하고 있어요. 뭔 그러니까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집중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자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렇게 손실 볼 바에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뭐 여러 번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빈도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게 좀 답답한 거죠. 안 헷갈려요? 막 여러 개 강의 들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분 강의를 들었어요. 네. 다음날 매매할 때 그분 강의를 접목을 해서 뭔가 해봐야겠다 아니면 뭐 데이터를 쌓아봐야겠다 하고 하죠. 네. 근데 다른 분 강의도 또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막 짬뽕이 되면서 제대로 매매 안 되지 않아요? 돌파 매매랑 뉴스 네. 매매가 네. 조금 충돌이 있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매매 뉴스도 하고 뭐 종가도 하고 돌파도 하고. 일단 현재로선 다 해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는 찾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아직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 건지 모르겠죠. 저는 사실 돌파가 잘 맞는다고 생각은 되는데 네. 일단 계좌에 찍힌 이 실현순위 보면은 뭐 당장 저한테 잘 맞는 매매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잘 맞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내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 맞는 거예요? 일단 그 매매를 제가 좀 잘하게 될 거라는 자신이 있어요. 사실 이건 무시 못 하겠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아, 그 자신감이 진짜. 그거는 아무도 무시 못하는 건데 근데 그 아까 나한테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냥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뭔가 내가 이걸 할 때 그나마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심리적으로. 이게 받쳐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네. 네. 일단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뭔가 다른 매매보다 좀 자신감을 갖고 매매에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신감의 근거는요? 그냥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게 수익이 한번 크게 났던 적이 있어서? 아니요, 특별히 그런 적은 없었는데 네. 그냥 뭔가 제가 진입을 하면서 네. 제 쾌감을 느껴요, 막?
진입 드르륵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빠르게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네, 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아 이게 왜 물어보냐면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못 버텨요 저는. 그래서 내가 먹어봤자 1, 2% 먹고 팔고 손절해도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별로 손익비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매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랑 안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냥 종가면 종가 딱 기준이 있잖아요. 동시호가 근처에서 사가지고 다음날 팔거나 뭐 시간이 다닐까에 사서 내일 아침 갭에 먹거나 네. 이거는 내가 안 버텨도 되잖아요. 그냥 아침에 결론이 나는 거니까 네. 딱 기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가창 변동성을 못 버티니까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랑 안 맞는 거죠. 난 내가 맞는 걸 찾은 거고. 그러니까 이걸 난 본인도 그게 돌파가 맞는 거예요. 돌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그게 맞으면 그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수익이 안 나니까 저는 수익이 나야 좀 심리가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계속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마냥 자신감만 좋아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손실이 나면은 쫄법도 한데 쫄법도 한데 이거 뭐 주관적인 생각인데 전 돌파는 진짜 좀 개인의 재능의 영역이 좀 필요한. 제가 시간에는 이제는 사실은 예술을 안 하려고 저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거든요. 네. 시간에는 한명 쳐맞더라고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또 계속 발표가 나오는 거니까 네. 이건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맞아 보셔야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안 고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떡해요. 중간에 손절가 이탈해서 끊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또 이탈해서 그리고 시장도 안 좋아가지고 다 똑같아요. 주식은 어쨌든 간에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궁극적으로 가장 하고 싶고 지향하는 건 종가 배팅. 근데 오늘 그거 중에 종가비팅 하고 있었잖아요. 패스로 할 기회 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꼭 적으셔야 돼요. 그럼 한번 사봐요. 그냥 프로그램 같이 계속 사봐요. 아, 그렇죠. 계속 사보고